실습 수업을 하거나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내가 정한 대상지에 기초적인 정보를 알고 싶다 하면 베이스맵을 먼저 그리게 될 텐데요. 베이스맵을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CAD랑 일러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GIS, QGIS를 활용해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알아보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소 기반 산업 지원 서비스라는 곳이 있는데, 공개하는 주소 다운로드 이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즐겨찾기에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제공하는 주소에 아래쪽에 전자지도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거를 클릭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선택을 할 것은 도로명 주소 전자지도, 그리고 기타 자료, 요렇게만 있으면 기본적인 베이스맵을 만드는 데는 필요한 자료는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구역의 도형이냐 뭐 다른 도형들도 다운받을 수도 있지만, 우선은 제가 이전에 신청해 뒀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들어 볼 거는 도로명 주소 건물 도형, 그리고 상세 건물군 내 상세 주소 동도형, 사물 주소 시설 도형, 기타 자료, 구역의 도형, 이렇게 해서 출입구 정보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은 폴더에 들어와서 지금 건물 도형 전체 부분이랑 도로명 주소 출입구 전체 부분, 이거 두 개가 아직 다운로드 중이지만 지금까지 다운된 거를 일단 압축을 풀어주고 GIS로 넘어와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끌어와 주면 다음과 같이 서울시 맵이 뜹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물음표가 떠 있죠. 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그 좌표계를 알아야 하는데, 제공하는 주소의 좌표계는 여기 나오죠. 이거를 보는 법은 그냥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좌표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씩 선택을 해봐도 되고, 웬만하면 주어지는 좌표계는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라서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5179로 아마 5179가 맞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5179로 하고, 그럼 이 좌표계가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플러그인에서 설치됨, 제가 설치한 플러그인들인데 그 중에 TMS4 코리아라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요거를 설치를 하고 나면 카카오 맵으로 아래에 카카오 맵의 베이스를 깔 수 있게 나오는데, 자, 보시다시피 서울시 경계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지금 구역의 도형을 받았을 때 이 데이터가 나오는 건데, 행정동단위, 그리고 뭐 기초구역 전체 서울시 읍면동, 그리고 리인데 서울시는 리가 없으니까 자, 시군구 단위로 이런 식으로 다운을 받을 수 있었고요. 건물군 내 동도형은 건물군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아마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 그 건물군 안에 들어있는 도형들, 건물의 도형들만 따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게 해놓은 장치입니다. 자, 건물군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다른 도형들은 여기에 없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 네, 보시다시피 이런 곳들이 많이 빠져있죠. 그래서 이 도형도 있지만 사물 주소 도형 일단은 어떤 데이터인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다 가져와서 5179로 설정하면 이렇게 다 올라옵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떼서 가져오면 돼요. 우리가 베이스맵에서 아직도 다운로드 중인가요? 구역의 도형, 기타 자료 다운로드가 다 된 것 같은데 네, 다 됐네요. 자, 건물 도형을 아까 전에 다운을 못 받았고 출입구를 다운 못 받았으니 여기서 구역의 도형과 출입구 새로 고침해주고 건물 도형과 출입구 건물 도형을 가져와 봅시다. 얘들을 올려주고 5179로 설정. 자, 이렇게 하면 큼직큼직하게 뭐가 들어와 있죠. 얘들이 정확히 설명을 하자면 코드 집이 있는데 그거를 보고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 다음과 같이 이제 도형들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도형들 자 위계를 좀 바꿔서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건물 도형에서 이게 건물의 출입구입니다. 출입구. 자세히 보면 카카오맵이랑 합쳐서 보면 이제 건물의 출입구들을 여기는 아파트 단지의 출입구를 나타내는 거고 이제 개별 건물별로 출입구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요거를 가져오게 되면 이게 아마 건물 도형일 겁니다. 그쵸? 건물의 도형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2019년인가 20년부터 건물 도형이랑 건물군이 그냥 다 같이 들어와 있어서 이 건물 도형만 받으면 건물군까지 같이 잡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도형들을 보기 위해서는 건물군 내 동도형을 다음과 같이 가져와야 합니다. 아마 이거겠죠? 아니네요. 그것도 아니고 이거네요. 5179로 가져오면 네, 건물군 안에 있는 도형들이 다 잡히고 얘도 건물군 안에 있는 도형들의 출입구가 잡힙니다. 이렇게 각 동별 출입구가 잡히는 거라서 나중에 GIS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성을 보려면 내가 보고자 하는 속성의 레이어를 클릭하고 위에 있는 속성을 클릭하고 나서 눌러보면 다음과 같이 속성이 뜨는데 이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려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속성 코드표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데이터를 가져왔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는 건물 데이터만 가져왔으니까 건물 말고 기타 주변에 있는 다른 도형들의 주소가 필요하죠. 기타 자료를 들어가면 이렇게 자, 요거는 다리, 고가도로, 공원, 이거는 하천, 터널, 지하도, 철도, 역, 출입구. 이 출입구는 지금 남아있는 건물들 말고 다른 출입구. 그리고 이게 하나는 지상으로 다니는 철도, 하나는 지하철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져와서 똑같이 5179로 설정을 하면 자, 뭔가 아까보다는 되게 많이 차 보이죠. 하나씩 분석을 해봅시다. 요거는 보시면 이게 아니군요. 요거네요. 자, 지하철 라인이랑 철도 라인이 같이 붙어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할 거는 여기서 GIS 분석이 아니라 베이스맵을 만드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이게 하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위로 올려서, 네, 이거는 지하철의 출입구죠. 9호선 아마 색강역의 출입구인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데이터를 가져왔으면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시각화를 좀 예쁘게 시켜볼게요. 강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단순 채우기에 제가 하는 방법은 실선이 안 보이게 해야지 조금 더 예쁘게 나와서, 색깔은 이제 본인이 보고 원하는 정도로 색깔을 맞춰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천이 생겼고, 그 다음에 공원, 하천과 공원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색깔이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한 이 정도로 맞춰주고 조금만 더 연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 건물들이 색깔이 진하니까 잠시 꺼주고요. 이 카카오 스트립도 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조금씩 이제 서울의 형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해줄 것은,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지하철 라인입니다. 지하철 라인은 통일을 해줄게요. 이걸로. 자, 그러면 물론 이렇게 색깔을 하나로 할 수도 있고,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에 분류값 사용, 그 다음에 이게 서브웨이 지하철의 이름일 겁니다. 네, 이렇게 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호선은 이 색깔에 가까울 거고, 중앙대학교가 있는 7호선과 9호선을 먼저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7호선 색깔은 이 정도로, 그 다음에 9호선은 대략 이 정도로 맞출 수 있을 거고, 정확한 색깔을 맞추고 싶으면 여기서 이 코드를 가지고 와서 색깔을 맞추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코드는 온라인에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코드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7호선 색깔이, 그리고 9호선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럼 근데 나는 이 선이 너무 얇다 그러면 들어와서 너비를 한 1 정도로 주면 굵어집니다.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이 갈색이 지하철역이죠. 지하철역이니까 지하철역도 분류값 사용으로 지하철에 따라서 색깔이, 아이고, 이름이 나오면 안 되고, 겹치는 게 있어서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래 무슨 호선인지까지 아마 나오는 게 맞을 텐데, 속성을 한번 확인해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진 않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하철역은 색을 일단은 똑같이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지하철역에 출입구가 필요하면 이 데이터를 사용하시면 되고, 필요 없으면 그냥 끄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출구 정보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는 안 보이고, 일단 이것도 끄고, 보면 아직까지 안 한 게, 네, 다리를 먼저 해줍시다. 다리, 도로이지만 도로보다 조금 더 진한 거니까 다리를 위쪽으로, 위로 올려주면 이렇게 다리가 그려져 있는 곳들이 눈에 보입니다. 자, 중간은 다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뜨겠죠. 다리 말고,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게, 이거는 지하차도는 조금 더 연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쨍하게 드러나 보이는 예시이기 때문에 색이 안 예쁠 수도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말고 이거는 철도 노선도 색을 바꿔주면 이렇게 자세하게 색이 나옵니다. 네, 이게 아마 자 보시는 것처럼 노량진역이지만 노량진역에는 일반 철도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철도 플랫폼이 일반 철도의 플랫폼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 그냥 이 색깔로 한번 지정을 해줄게요. 내 옆에 있는 선이 보기 싫다? 그러면 들어와서 단순 태우기에 펜 없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네, 오버패스니까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강이 좀 더 내려와야겠죠. 강이랑 공원을 내리면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구성이 됩니다. 자, 요거 터널이죠. 터널도 일단은 검은색으로 바꿔주고, 네, 요게 이제 빌딩들이었고, 자 지금 없는 게 도로가 없는 것 같죠. 도로. 원래는 여기 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도로가 없으면 제가 아까 다운을 안 받은 게 있었네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도형, 이거를 다운받으면 아마 도로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좀 쨍하긴 하지만 네, 이렇게 두고, 다운로드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 건물을 먼저 올려보겠습니다. 건물군을 올렸는데 이것도 이렇게 지금 잠깐 시그널을 확인해 보니 이게 건물군으로 잡히기 때문에 건물군인 거랑 아닌 거랑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분리를 시켜 보겠습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이게 0인 것들 객체 선택을 하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건물군의 군집으로 잡히지 않는 다른 도형들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걸 오른쪽 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여기에다가 건물군 2회 해서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건물군의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저장해 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건물군 안에 있는 건물 데이터도 별도로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거를 선택 반전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건물군 데이터가 나오게 되죠. 자, 익스포트해서 서울시 건물군 해주고 이거를 제외해주면 됩니다. 서울시 건물군은 색을 다른 걸로 조금 더 연하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 정도로 바꾸고 적용.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요 데이터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 제외를 해주고, 건물 데이터에서 세우기색을 좀 연하게, 그리고 실선 펜 없음 적용 확인. 이렇게 하면 조금씩 이제 베이스맵이랑 비슷해져 간다 라는 게 느껴지실 건데, 단순 채우기에 조금 더 파스텔 톤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색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온다, 투명도를 조정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그러고 이제 건물군 내 도형, 얘들은 뭐 있는 거니까 색깔만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좀 더 진하게. 이렇게 하면 건물 군 안에 있는 애들이랑 그렇지 않은 애들이랑 구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건물군도 색을, 힘을 좀 빼주면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있는 건물들, 공동주택, 뭐 빌라, 연립주택 이런 건물들이 따로 구분이 돼서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리고 지금 뭐가 빠져있는 것 같은 게 도로가 빠져있죠. 자, 도로 다운이 다 된 것 같으니 도로 도형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아마 압축이 해제가 됐는데 못 찾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로 들어갔네요. 얘를 가져와서 올려주면 도로가 나왔습니다. 색을 옅게 빼주고 선을 이렇게 해주면 이 정도로. 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이제 베이스맵에서 갖춰야 할 건물과 지형과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 지하철들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그냥 레이어만 올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도로가 너무 위에 있어서 그런 건데, 도로를 아예 이 정도로 내리면 다음과 같이 지하철역도 잘 보이고, 여기 이런 다리들도 표현이 잘 돼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로 이 상태에서 색깔을 바꿔가면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주로 간단하게 베이스맵을 만들면 이 정도로 만들어서 그냥 캡처해서 써도 되는데, 그것보다 뭐 어디에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런 것들을 더 자세히 보려면 다른 데이터들을 이제 좀 들고 와야겠죠. 그 중에서 오늘 해볼 거는 여기 두 번째 적어놨던 것처럼 택지개발지구 토지이용 계획도 겹치기. 이게 무슨 의미냐, 학년에 올라갈 때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새로 토지이용 계획을 짤 때가 있을 텐데, 토지이용 계획을 정부에서 이렇게 택지정보 공간 자료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서울시에 있는 거를 대상으로 해볼 거고, 지구 경계는 말 그대로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이런 느낌으로 지구에 대한 경계만 주는 거고요.
토지 이용 계획도는 주로 부동산 가면 많이 붙어있는 그런 토지 이용 계획도로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자, 다운을 받아볼게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자세한 걸 원한다. 그러면 가구 및 획지 경계도. 보시는 것처럼 이 포털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입력만 하고 다운받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거랑 토지 이용 계획도 두 개를 알아서 풀기. 그리고 GIS에서 다시 한번 토지 이용 계획도부터 보면 이렇게 서울시 내에서 택지 개발이 진행된 곳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들을 이제 한 두세 군데를 살펴보자면, 일단 여기 마곡지구, 여기는 상암 DMC 있는 곳, 위쪽에 은평 뉴타운,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미래신도시까지, 여기는 강동 개발된 구역을 볼 수 있고요. 이 지역들이 그래서 어디냐 그걸 확실히 알고 싶다, 라벨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가 아니라 다른 라벨이 나왔죠. 오른쪽 클릭, 속성, 라벨, 이건 블록 네임이라서 그렇고요. 지역 이름으로 바꿔주면 마곡 도시개발구역 이런 식으로 뜨죠. 만약에 이제 실습 대상지가 마곡으로 떴다 가정을 하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곡만 따로 추출해야 되니까 속성 테이블에서 존 이름을 마곡으로만 이제 필터링을 하면 다음과 같이 선택이 될 건데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객체를 그냥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가 아니고 선택한 객체를, 그리고 5179로 다 맞춰줍시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주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위에 속성으로 들어가서 심볼로 토지 이용 계획을 이 위에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블록 타입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뜨죠. 색깔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바꿔주면 되는데 기본적인 것들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공원, 산업, 보행자 전용도로 그대로 두고, 공원, 공동주택은 이제 원하시는 대로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일단 이 정도만 해서 적용을 해보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토지 이용 계획도 도로까지만 맞춰줄게요.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물론 바꿔야 합니다. 이대로 쓰진 못해요. 자, 근데 이거를 밑에 건물도 다 나오게 하고 싶다, 제일 아래로 내리면 돼요. 그러면 완벽하진 않지만 대체로 어떤 식으로 건물들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구, 자, 이걸 위로 올려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분할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얘를 토지 이용 계획에 나와 있는 법례를 쓰면서 획지만 조금 더 구분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밑에 토지 이용 계획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채우기를 브러쉬 없음으로 그리고 실선만 가지고 적용을 해주면 이렇게 나뉘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이것도 밑으로 내려서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할 수 없는 게 그냥 시각화까지만 할 수 있고, 시각화에서 더 나가서 이 건물들이 어떤 용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면 또 다른 데이터들이 필요해요. 특히 상권 데이터들. 상권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 CSV 파일을 다운받으면 되는데, 일단 먼저 다운을 받아 볼게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색깔을 조금 더 줄여서 하실 수도 있고, 다른 필요 없는 내용들은 그냥 끄셔도 됩니다. 간략하게 베이스맵을 빨리 찍어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니, 물론 이 중에서도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려면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자, 상가, 상권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시설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우리는 서울이니 서울만 한번 가져와 봅시다. 레이어에 레이어 추가, 구분자로 분리된 텍스트 레이어 추가, 베이스맵에 상권 정보 서울 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쭉 뜨는데, 4316으로 X필드는 경도, Y필드는 위도. 자, 데이터가 다 불러와졌죠? 추가. 좀 크기 때문에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다 올라왔네요. 자, 이렇게 서울시의 공공시설을 제외하고 상가, 상권들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임시 레이어 느낌이라서 저장을 해줘야겠죠. 5179 POI라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 속성을 열어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상호명, 업종코드, 업종명, 집원주소, 도로명 주소,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저장이 됐고, 얘는 이제 지우고요. 속성으로 들어가서 그냥 바로 심볼 바꾸는 걸로 해볼게요. 상권 업종 대분류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전국에 있는 시설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해줍니다.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나오죠. 자, 이 분류를 제가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었는데, 요건 아니고 상권 대중소 분류, 요거네요. 다음처럼 대분류에서는 과학기술, 중분류는 이런 식으로 나뉘고요. 소분류까지 가면 굉장히 자세하게 업종이 나뉘어 있습니다. 자, 교육은 다음과 같고, 보건의료,
보건의료는 기타, 병원, 의원 해서 다 나뉘어지게 돼 있고, 식료품, 소매에서는 이런 식으로 약국은 저기 소매에 들어가 있고요. 종합소매, 슈퍼마켓, 편의점, 그리고 스포츠, 시설관리 임대 이런 것도 나오고, 음식점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냐, 한 건물에 여러 POI가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도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걸 클릭하고 속성을 드래그를 해보면 사화가 또 있죠. 지금 제가 클릭한 거에 4가지 POI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카페, 음식, 백반, 그리고 여기 한식, 백반 한정식, 표준 산업의 계약 배달 판매업, 이런 식으로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건의료 데이터만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데이터라 함은 여기에서 기타 보건, 병원, 의원을 다 포함한 데이터로 일단은 대분류로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중분류 혹은 소분류로 나눠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POI만 하더라도 데이터가 커서 불러오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필터링의 대분류에 보건, 자, 다음과 같이 노란색으로 선택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으로 익스포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그러면 없애고 서울시에 있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시설들의 POI만 나타낸 겁니다. 자, 이제 이 각각이 어떤 병원인지 의원인지 아니면 기타 의료시설인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 하니 속성으로 들어가서 분류값 사용해 이 2번을 누르게 되면요, 병원인지 의원인지가 나옵니다. 자, 1번 병원, 지금 2번 이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병원, 얘는 의원, 이런 식으로 나뉘죠. 자, 이거보다 더 상세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속성 테이블에 값을 3번으로 분류를 하면 굉장히 자세하게 분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라벨링을 하면은 속성의 라벨에 3번으로 적용. 굉장히 자세하게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떤 병원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도 쓸 수 있고요. 뭐 원하지 않는 의원이 있다 그럼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 난 상호명을 보고 싶다 그러면 색깔 분류는 이런 식으로 3번 소분류를 해놓고 상호명도 건물명도 있고 상호명 적용 확인, 이런 식으로 병원들의, 그리고 병원 의원, 기타 뭐 치료시설들의 상호명이 이런 식으로 쭉 뜹니다. 자, 그리고 난 심볼을 바꾸고 싶다 점 데이터 말고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심볼을 단순 마커가 아니라
이걸로 바꿔서 내려오시면 검색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병원이라 검색하면은 뜨는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제한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임의로 아무 지금 되는 것들만 선택을 해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확인을 누르면 네,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거 너무 작죠? 작은 거는 크기를 키워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병원들이 있는지 크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너무 크네요. 한 5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제 나타낼 수 있고요. 연구 대상지에 맞춰서 아까 만들었던 마곡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자, 마곡 개발한 지역 안에 어떤 병원 의원들이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데이터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좀 복잡하긴 한데, 간단하게 그냥 이 지역 안에 있는 것만 보고 싶다, 그럼 아까 전에 다운 안 받았던 택지 정보의 지구 경계로 서울 다운로드, 지구 경계가 이제 들어왔을 테니 이거를 가져와서, 자, 들어왔죠? 이걸 클릭하면 마곡만 따로 잡힙니다. 오른쪽 클릭 5179, 그리고 필요 없는 거를 지워주고, 마곡 토지용도 지워주고, 꺼주면 채우기에서는 채우기를 브러쉬 없음으로, 그리고 자, 빨간색으로 실선을 2점 최선으로 한 이 정도로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제일 위로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대상지 바운더리를 설정을 하고, 이 안에서 어떤 건물들이, 시설들이 있는지를 POI를 가지고 드러낼 수 있죠. 물론 다른 것들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용 계획을 또 추가하고 싶다, 이렇게 넣으면 되고, 자, 여기서 획지를 더 추가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간단하게 한 3-40분 내로 데이터 다운로드부터 시각화까지 굉장히 간단하게 넓은 지역을 보고 그 지역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베이스맵을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런 걸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리고 이 맵을 또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하고, 또 이 지역에 있는 POI들을 가지고 이 지역이 어떤 건 많은데 어떤 건 적더라, 그런 분석을 하는 부분은 QGIS 이제 심화 활용 부분에서 해 보시면 될 거고, 그냥 다른 것보다 실습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베이스맵을 만드는 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베이스맵을 조금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